네. 이 이빨과 턱 관절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 경락이 목에서 머리로 안 올라가는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좁은 면적으로 목을 거쳐서 이렇게 퍼지면서 올라가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이 귀 뒤쪽과 관절 부위에 경락들이 결집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에너지 흐름이 무겁고 막혀 있을 때 이 부분이 같이 막히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어쨌든 분노의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치아 잇몸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체 치유를 병행하시면서 이 자꾸 움직이고 뻐근한 이런 부위 있잖아요. 치유에 네. 손을 만든 다음에 눌러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누르면 네. 근육의 상태가 조금 다른 부위들이 있어요. 그런 에너지. 부위를 네네네 꼭 누르면서 그 안에 이렇게 타키가 뭉쳐 있다고 저는 느껴요. 여기 네. 혈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혈자리들이 막 뺑뺑하게 부풀어 있고 쌓여 있고 그런 거죠. 네. 거기를 빛의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저도 착한 척 했지 화가 많았는가 봐요. 여기가 저도 문제가 많았고, 네. 또 이런 데가 막혀 있으니까 코도 골고 막 이도 갈았는지 치과에 가니까 이빨이 닳아 있어요. 근데 그런 증상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제가 턱 관절이 삐뚤어져 있어서 얼굴이 약간 이렇게 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그 흔적이 안 남아있죠. 이게 바로 잡히더라고요. 이 증거는 제가 치과 의사한테서 얻었어요. 어, 치과 뭔가 치료를 이제 치유 초기에 해야 됐는데 제가 입을 다무는 이 방향이 자꾸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원래 삐뚤어져 있던 상태로 다물기도 하고 치유 과정에서 회복되면서 이 원자리로 돌아온 상태로 다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지금 뭘 맞추기가 어렵다. 당신이 어떻게 입을 다무느냐 이걸 분명하게 해라. 약간 네. 당황해서 신경질이 나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서 삐뚤어져 있던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를 연습한 다음에 음, 의사 선생님이 담으려고 할 때 다물었거든요.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선생님도 그게 아마 바뀌어가는 과정일 거고, 그러자면 이 부분에 엄청난 에너지 운동, 치유가 필요하겠죠. 치료하시면서 치유를 병행하셔요. 저는 몸이 움직이고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네. 불편한 것, 저는 몸이 원래 굉장히 많이 안 좋았으니까 몇 년간 겪었는데 이 몸이 계속 회전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네. 이런 것들을 한 2, 3년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치유에 열중해 있을 때는 사람들 앞에 앉아 있는데도 이렇게 움직이고 운전할 때도 몸이 움직였어. 아 이게 뭐람? 이랬다는 생각.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브레인 뇌세포 쪽으로도 이게 올라가서 뇌 안에 엄청난 에너지 라인 채널들이 흘러가는데 네. 그 부분을 다 낡은 타키들을 정리하고 하다 보면 타키가 떠올라서 뿌연 거예요. 또 그런 게 이제 제일 민감한 데가 눈일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게 치유가 돼서 뿌연면 눈이 침침해서 안 아, 보여. 그래서 또 저는 안경 쓴 지가 오래됐고 뭐 이러니까 네. 안경을 바꾸러 안경점에 갔어요. 네. 또 실컷 바꿨더니 옛날 안경도 그대로 쓰세요. 그러는 어, 거예요. 시력이 달라진 게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럴 때는 그냥 뭘 읽으려거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놓고 좀 네. 쉬는 게 좋고, 음, 그러면은 저는 한두 시간 이렇게 치유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시 또 이렇게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그 눈치유 과정에서 그런 집중적인 피로감을 저도 또 몇 달 느꼈던 것 같아요. 꼭 의사 상담 꼭 병행하시고요. EMP 할 때 행동 패턴 좌뇌형이었어요? 우뇌형이었어요? 네. 네. 좌뇌형들의 특징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일이에요. 우리가 EMP 검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또 배우자는 반대일 가능성이 있고, 그죠? 또 자녀들을 이런 편향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좀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밸런스가 잡히기 전까지는 나를 좀 이해해 주는 거. 그리고 또 상대 배우자가 전혀 반대 성향이라 갈등이 있을 때 저 양반이 원래 가치관이 나랑 다르지, 중시하는 게 나랑 순서가 다르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상대를 원망하거나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밸런스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치유는 하루 이틀의 마법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좀 치유가 되면서 어느 정도 그 치유의 효과를 경험하면 어떤 시기가 꼭 오느냐면 조바심 나는 시기. 내가 지금까지 야 제대로 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거를 뭔가 외부로 뛰쳐나가서 뭔가를 보상하듯이 단기간에 메이크업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요. 여기 있잖아요. 안에서 치유를 계속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손해 많이 봤지? 어떻게 해봐야지 휙!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하죠. 그래서 치유 서적들을 보면 이 시기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렇게 밖으로 뛰어나가서 밖에서 뭔가를 실현하고자 할 때 조심해라. 저도 경험이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포바디 힐링을 하기 전에 저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봤겠죠. 그런데 감정적으로도 좀 가벼워지고 좀 편안해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직장 가서 얼마나 일을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한계가 2, 3년 만에 왔는데 그 한계는 이제 절대 절망적인 한계가 와버렸어요. 너무 날아다닌 거죠. 뭐 그래서 이 길로 접어들었으니 뭐 그것도 좋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기에 좀 자각을 해서 좀 페이스 조절을 의도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왜냐하면요, 치유가 무르익으면 그렇게 애를 안 써도 많은 일을 하게 돼요. 지금 저는 10년 동안 그 직장 생활 할 때보다 더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 소화가 돼요. 물론 이제 저도 스트레스 쌓이면 막 인간성 드러나는데 그래도 어쨌든 번아웃 와서 무너지지 않고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쭉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애쓰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일을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더 많이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실감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는 조금 페이스 조절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치유를 가지고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해요. 제가 힐링을 세션이나 교육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아니 세상살이 고달퍼서 여기 오셨는데 치유 가지고도 자기를 달달 묶으세요. 그냥 열심히 하시고, 뭐 그러고도 뭐 좀 뭐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지하철이나 뭐 차 타고 갈 때 조금 하시고, 그리고 뭐 배우자랑 열이 팍 받았을 때 잠깐 자각하시고 뭐 이 정도 하면 되죠. 뭐. 그리고 어차피 힐링스쿨 교재 그거 1년 안에 소화되는 분량 아니에요. 내면화의 교재가 일주일에 소화가 되나요? 저 혼자 할 때 내면화의 때문에 6개월인가 9개월인가를 혼자 힘들었거든요.
필링스쿨 교재에 그렇게 빡빡하게 집어넣은 거는 요거를 지금은 일단 수박 겉핥기로 조금 맛을 보시고 나중에 천천히 조금씩 해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혼자 하기 뭐하면 이 공동체 안에 머무르시면서 톡방에만 있어도 좋잖아요. 아니면 뭐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싶으면 저랑 아카데미 단계 수업도 하시고 이렇게 워크숍도 오시고 이거를 꾸준히 천천히 해나갈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어떤 조바심이 생기냐면 치유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발전 안 하죠. 아시다시피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오늘 좀 괜찮고 막 날라있네 이 정도면 다 됐다 싶은데 또 어디를 헤매다가 또 꼬꾸라져 있고 막 바닥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됐다, 망했다, 됐다, 망했다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걸 꾸준히 보면은 그래 뭐 이러면서 가더라고. 아유 참 시작할 때는 지금의 나랑 비교해봐. 에이, 이 정도만 해도 참 용됐다 용돼 이러면서 지금 이만큼 하고도 살만한데 앞으로 더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호기심이 나는 거죠. 자, 한번 끝까지 해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에너지를 그 직장의 공간과 사람들 사이에 싣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회사에 들어갈 때 차 안에서나 뭐 한 5분, 10분만 뭔가 마음을 빛으로 채운 다음에 활짝 웃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사람들한테 전달되고요. 내가 돌아다니는 그 걸음마다 빛을 숑숑숑 이렇게 뿌리고 다녀요.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좀 사이비 같나? 직장 안에서 좋은 소식들 전해오시는 분들도 있고 고맙게도 저한테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주시곤 해요. 그런 기대를 내려놓고 그렇게 편안하게 하세요. 그럼 내가 회사를 위해서 뭔가 실적이나 어떤 구체적인 노동을 많이 바치는 것 못지않게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회사의 이 편안함과 분위기나 뭔가 이렇게 잡혀가는 게 미묘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에너지가 잘 느껴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선생님. 잘 안 돼요, 정상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에너지 연결이 더 빨라지시겠죠. 저는 얼마나 진상짓을 했느냐면 레이키 과정을 배우고도 이제 그 선생님께 쭉 다니면서 배웠는데 아무튼 몇 년을 그런 의심 상태에서 있잖아. 대체 이게 뭐야?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철이 든 게 제가 어찌됐든 뭐 이것저것 해서 몸이 좀 회복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신을 한 게 2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런 다음에 오랜만에 먼 길을 걸어서 언덕에 서가지고 힐러가 돼야 되겠어. 이거 좋은 건데 사람들 외로운 사람 많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작정 시작했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해놓고 하는데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뒤늦게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시킨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에너지 감각이 발달했어요. 또 이런 뭐 DNA 힐링 테크닉 이런 신비주의 테크닉을 또 다른 선생님께 배웠는데 8년 열심히 배웠나 봐요. 7, 8년. 그리고 1년은 이제 그만 배우고 싶다 뭐 이러면서 좀 뭐 이러면서 지냈고 근데 배우는 내내 항시 머릿속에서 의심하면서 배워요. 뭐라고? 이게 그렇다고? 안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또 시킨 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좌뇌형이라서 의심과 생각을 거쳐서 내가 결론을 짓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근데 어쨌든 저조차도 그런 긴 시간을 거쳐서 이게 되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모르든 내 의식과 생각대로 에너지는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아는 거 하니 그 레이키 선생님 그 그룹에 갔을 때 뭐 팀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돌아가면서 시켜요. 학생 중에. 나는 못해. 그러니까 그냥 뭐 손을 까딱까딱 하고 그러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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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남자분의 그 에너지 그 두터운 장이 막 벽돌 무너지듯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라? 또 제가 이렇게 들어가 뭐 미국 그 동료들이 you have so beautiful aura 막 오라가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라? 그러니까 몰라도 못 느껴도 뭐가 되기는 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제자에게 너 그 신비 능력 딱 그만두고 쓰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기록도 있잖아요. 오히려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이게 헛다리 짚고 새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확신을 갖고 이렇게 그 느낌, 지금 선생님이 느끼시는 그 직관, 느낌을 신뢰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갑상선은 뭐 수술을 하실지 또 어떻게 경과를 보셔야 되겠지만 갑상선 수술하신 분들 꽤 봤죠.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 약을 드신다고 하더구만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 약을 줄이다가 끊은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일인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목 부분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 채널이 지나가느냐면요. 폐경락이 목 갑상선 부위에 이렇게 직결되는 영향을 끼치죠. 간경락인데도 뭐 위장, 폐, 뭐 두루두루 다 영향을 끼치고 담경락 머리에 영향 많이 끼쳐요. 편두통은 담경락과 큰 상관이 있다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이렇게 세밀하게 경락 치유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이완이 되면서 목 주변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에너지 흐름이 원활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한 분이 이 부분이 굳어서 막 응급실 가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에너지 힐링을 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부드러워져서 숨을 쉬거나 밤에 주무시기가 좀 낫다. 응급실 가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하나 이 복부의 여러 장기에 걸쳐서 대수술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도 수술 직후에 힐링을 하는데 이 목이 막혀서 이게 에너지 순환이 안 되더구만요. 그래서 수술 환자들께서 초기에 그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을 열어서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되도록 도와드리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목 부분을 이렇게 두루 치유하시는 게 갑상선 증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목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폭넓게, 그 다음에 쇄골, 어깨, 가슴까지, 등까지 이렇게 그리고 머리 위쪽까지 이렇게 여기에 어떤 순환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 주변 전체가 그런 거잖아요. 교통, 체증에 비교할 수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 트래픽이 많이 막혀 있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 주변까지 다 막히게 되잖아요. 교통이 그죠? 그런 이치죠. 그러면 그 원래 트래픽이 막히게 된 그 핵심 지점, 어떤 문제나 이슈가 있었던 지점을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주변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나중에 막판에 이 부분을 탁 정리하기가 쉬워진다든지.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직관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법칙은 없는 것 같고요. 저도 뭐 십몇 년간 열심히 해봤는데 법칙을 정리해서 말하기는 점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몸이 알려주는 어떤 신호, 아프다, 불편하다 이런 게 몸이 알려주는 신호이고 또 내 마음의 직관, 왠지 그렇게 하고 싶네 라고 하는 직관을 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